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논리, 기호, 그리고 논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어 영역 문제 푸시다 보면 논리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 나왔을 때 미리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런 문제들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거는 빨리빨리 풀고 또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냥 저도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잘 모르겠었던 부분들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를 여러분한테 그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전공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인터넷 강의나 혹은 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터넷 강의는 제가 다른 강사분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추천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책은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책이 나쁘지 않았어서 뭐 여러 가지 책 찾아보시다가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기호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A 또는 B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나 영희가 밥을 먹으러 가면 그곳에는 영수도 있다 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철수나 영희가 밥을 먹으러 가면 그곳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철수, 영희 누가 있다 그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준석이라고 할까요? 준석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호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때 이 또는 A 또는 B 라는 말이 나올 땐 이 V자 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A이고 B는 철수랑 영희랑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그곳에는 준석이도 있다 라고 문장이 나온다면 이 A이고 B를 사용을 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뭐라 그러죠? V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의 문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호는 사실 꼭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이 기호가 잘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A or B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A and B 이런 식으로 썼어요. 기호는 사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거나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이 기호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이면 B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철수가 밥을 먹으러 가면 거기에 준석이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철수 밥 먹으러 가면 뭐 준석이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밥을 먹으러 간다 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간다는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냥 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면 그냥 밥이라는 것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철수가 뭘 하면 거기에 준석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호 일단 알아보셨고요.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모든 A와 어떤 A를 구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A는 B다 라는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려지면 이게 바로 모든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A가 있을 때 A에 있는 애들은 다 전부 다 B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A는 B다가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려져 있다면요. 어떤 A는 B가 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A는 B가 될 수가 없죠. B 밖에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A는 B다라는 모델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물론 이 어떤 A는 B다라는 애가 요걸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A는 B에 속하죠. 근데 어떤 A는 B에 안 속하는 애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어떤 A는 B다가 얘를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측에 있는 얘를 말하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요 A 있잖아요. 요 물결 무늬를 하고 A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not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가 아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A가 아닌 애들을 칭하는 그러니까 A의 여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모든 A는 B다라는 상황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은요. A가 아니거나 즉 A의 밖에 있는 애들이니까 지금 얘네들을 싹 다 색칠을 하시면 돼요. A가 아닌 애들이거나 아니면 B이다. B는 지금 여기 요만큼이잖아요. B를 색칠을 하면 요 남아있던 A 부분도 색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다 색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는 B다 라는 문장을 허용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U라는 어떤 세상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은 A이거나 혹은 A가 아니거나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고요. A이면 B잖아요. A면 B죠. 그리고 A가 아닌 거는 그냥 A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모든 세상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요 B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요 A가 아닌 애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A가 B이면 A가 아니거나 B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모든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 요거는 간단한데요.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요거에 대우 명제라고 해가지고 요 B에다가 B가 아닌 애는 이라고 쓰시고요. A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사람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사람이 밥을 먹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만 하면 밥을 먹습니다. 요거를 이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밥을 먹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만 하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안 먹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밥을 안 먹는 뭐 생명체인지 무생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외우세요.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A는 B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라는 명제도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그냥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A가 B이다와 B가 A이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A가 B이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B가 A다는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A가 더 크죠, 여기는. 여긴 B가 더 크고요. 얘네 둘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잖아요. 따라서 얘네 둘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애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A는 B이다가 A이면서 B이다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모든 A는 B이다 라는 것은 그냥 A는 B이다 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A는 B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이라고 한글을 쓰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이렇게 쓰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썸에서의 S를 따서요. SA는 B이다 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작은 S를 앞에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A는 B이다 이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서 요 모든 A는 B이다와 어떤 A는 B이다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어떤 A는 B이다가 A이면서 B이다를 의미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A는 B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요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두 경우에 모두 A와 B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어떤 A는 B다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있다.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바꾸면 A이면서 B인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A는 B다를 논리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A이면서 B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기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마치 수학 같은 내용입니다. -3
플러스 5가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A 아니네.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물결이라고만 써서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런 애가 있을 때 이거를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게 되면요. 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A에다가 물결 붙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시 있죠? 이 표시. 요 V 표시는 V를 거꾸로 엎어놓은 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에다가도 물결을 붙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냥 암기사항인데 약간 주의하실 점은 요 V 표시가 요 V를 엎어놓은 표시로 바뀐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보통 한글로 문장이 주어지면요. 그 문장을 이제 기호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도 이 기호로 바꿔야지 이제 문제가 풀려요. 쉽게 빠르게 풀려요. 지금 그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모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가지가 참이면 다른 한 가지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요. 모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들을 써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것이 있으면 이 A의 모순은 뭘까요? not A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A는 B이다. 요것의 모순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모순을 먼저 하시고요.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은 그 기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B이거나 혹은 A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요 not을 한번 안으로 넣어 볼게요. 그럼 not B가 되고요. V자는 이 and 표시로 바뀌게 되고 not A에다가 not을 넣으면 다시 A가 되겠죠? 요 문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문장은 다시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것으로 바꾸면요. 자, 어떤 A는 B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아까 이 두 문장이 서로 호환된다는 것 배웠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호환을 하시면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 보이시죠? 요 모든 A는 B다의 모순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과정 아시면 좋고 과정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냥 외우세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A가 아니거나 B이다 라는 문장의 모순 A가 아니거나 B이다 라는 문장의 모순은요 A이고 B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장은 요 문장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A는 B를 부정한다, 거짓이다 라는 말은 A는 B의 모순 문장이 참이다 라는 말입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지문이 한글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사람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요 사람은 밥을 먹는다 라는 이 문장에 대한 모순 문장이 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밥 이렇게 쓰시겠죠?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이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대는 동시에 참은 되지 않지만 동시에 거짓은 가능한 내용을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 문장이 나오면요. 지금 이 A, B 이것도 이제 제가 평소에 썼던 기호인데 이렇게 RA는 B다를 줄여서 AA는 B다라고 썼어요. 뭔지 아시겠죠? 모든 A는 B다를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이 A도 생략해 버렸어요. 그냥 A면 B다라고 쓰면 모든 A가 B다라는 기호이고
이제 SA는 B다라고 쓰면은 이제 어떤 A는 B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이제 반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순 같은 경우는 아까 동시에 참이 안 되고 동시에 거짓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순은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인 관계를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는 동시에 참인 것은 안 되지만 동시에 거짓인 것은 가능한 관계를 반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기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A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A이면 B다의 반대는 A이면 B가 아니다 라고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그냥 돼 있고, 이 A면 B다의 반대 문장이 참입니다 라는 어떤 지문이 나오면 그것은 A는 B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 논리 문제들은 사실 어떤 한글로 표현된 문장들을요, 기호로 바꿔서 이제 풀이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그냥 공식 외우듯이 다 외워 놓으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뒤에도 내용이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으로 한 번에 다 만들어내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뒷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논리 부분은 저는 문제를 풀면서는 자신 있게 푸는 부분이지만 남한테 설명하기는 사실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야 이거 야매로 그냥 이렇게 대충 알아두고 풀면은 다 풀려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강의 형식으로 올리기에는 사실 되게 좀 진짜 말 그대로 야매라서 그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알려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올리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어쨌든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올렸고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인터넷 강의나 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연결되는 다른 추가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을 내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